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린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신혼부부에게 전세, 월세 보증금을 시중은행보다 저렴하게 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시는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시가 지난 2월 발표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의 핵심 정책인 신혼부부용 주택 8만 5천 가구 공급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는 전세, 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 최장 6년간 시중 금리보다 1.5%포인트 싸게 빌릴 수 있습니다. 전주시 고미희 의원은 지난 5일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도로 정비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막상 시민이 걸어다닐 인도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의회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확충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미희 시 의원은 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로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보행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나 석재 포장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 차량으로 보행로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넣어 명품기를 만들 예산으로 보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보행로를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고 의원은 걷고 싶은 거리를 관광자원화시키는 것에 앞서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린 김경모입니다. 위험천만한 실제 사건 사고 현장을 VR로 재현한 프로그램이 경찰 교육에 도입됩니다. 경기도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늘 강당에서 VR 경찰 현장 직무교육 시스템 시연회를 통해 VR 교육 시스템 폴리스라인을 공개했습니다. 폴리스라인은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강력범죄 등의 실제 사건을 VR로 재현해 사건 유형에 따른 대응 요령을 훈련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시연회를 시작으로 폴리스라인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신임 경찰과 경찰서 직원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도는 중앙경찰학교, 경찰교육원 등 다수의 교육기관에도 폴리스라인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한국-GM 사태와 관련된 총 9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GM 노사와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GM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한국-GM 조기 경영 정상화 및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에 필요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로 한국-GM 협력업체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 700억 원과 특례보증 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GM 희망퇴직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전직 및 재취업 훈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6년 9월부터는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면 지자체장이 검토 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데요. 하지만 흡연의 주된 장소인 베란다나 화장실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일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금연 아파트가 지정만 됐을 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전주시 효자동 A 아파트 단지 외부 공간과 화단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어 금연 아파트 지정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 아파트 지정 시 흡연의 주된 장소인 베란다, 화장실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시비는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들어오는 냄새 때문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싸먹고 그래. 막 그 순간숨 있어갖고 맞으면 냄새가 올라온다고도 막. K린 전예은입니다.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오늘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거행됐습니다. 광복회 광주 전남 지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에서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약사보고와 학생대표의 대한민국 임시연장 선포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한국근현대사연구 회장을 역임한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성과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한편 임시정부 국방장관을 역임한 일강 김철 선생의 출신지인 전남 한평군 학다리고등학교에서도 이날 오후 2시부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군산에서 중국 석도 카페리 취양 10주년 및 항차 증편을 기념하기 위한 취양식이 지난 9일 군산항 국제여객선 터미널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해 항만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한중 카페리 주 6항차 증편은 항만 물동량 증가와 중국 관광객 유치로 군산항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은 이번 항차 증편으로 한중 간 데일리 서비스가 가능해져 도내 기업의 군산항 이용으로 물류비가 절감될 뿐 아니라 군산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도시 녹색 공간으로 개발돼야 할 도시공원 예정 부지 406제곱킬로미터가 2년 뒤면 일몰제로 풀리게 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406.5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여의도 면적 8.4제곱킬로미터의 48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일몰제에 적용되는 공원 부지 가운데 등산로, 공원 등 적극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는 사유지는 절반에 가까운 186제곱킬로미터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약 24조 원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을 받음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도시공원 지구로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유기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흙 살리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석회와 규산 질비료 등 토양 개량제와 유기질 비료 등 총 사업비 414억 원을 들여 농경지 19만 헥타르에 살포합니다. 또 토양 개량제는 유효구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높이기 위해 3년을 일주기로 전액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급 대상 농지는 토양 검정 결과 유효규산 함량이 157 ppm 미만인 규산 부족론과 중금속 오염 농경지 등에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와 입지에 대한 항공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결과 국내선, 국제선을 종합해 2025년 기준 67만 명, 2055년 기준으로 133만 명의 수요가 예측되는데요. 최적 후보지 선정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상 부지, 화포지구와 김제공항 부지가 검토됐으며 장애물이나 공역 등을 고려할 때 새만금 기본계획상 부지가 타 입지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제주시가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에 나섭니다. 이는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건데요. 시는 우선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 관내 모범 음식점 가운데 우수 업소를 1차적으로 선별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과 지정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 대형 음식점과 신규 개업 업소 중에서 시설과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